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연세안과의 최용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녹내장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내장 검사는 일단 안압 측정이 가장 기본이고요. 시신경 망막, 신경 섬유층 관찰을 해야 되고 시야 검사를 해야 하며 전방각 검사, 각막 두께 측정을 합니다. 이 중 시신경 망막, 신경 섬유층 관찰은 의사가 직접 환자 눈을 들여다보는 검안경을 통한 시신경 유도 관찰이 있고요. 또 촬영으로 시신경 유도와 시신경 섬유를 촬영합니다. 또한 유도와 섬유를 3차원적으로 분석하는 최근에 컴퓨터라이즈 되어 있는 OCT, HRT, GDX가 최신 기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안압은 우리 눈 안에 물이 있습니다. 우리 눈 안에 물을 방수라고 하는데 그 방수의 압력이 안압입니다. 정상 범위는 8에서 한 21mm Hg인데요. 평균은 한 15에서 16mm Hg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압은 하루 종일 똑같지 않고요. 시간대별로 조금씩 달라서 정상인에서도 하루에 한 4에서 5 정도는 차이가 있고요. 녹내장이 있는 눈에서는 더 변동의 폭이 커서 하루 중에 1차 변동이 8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각막 두께에 따라서도 오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각막이 얇은 경우에는 안압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이 됩니다. 평균 한 20 마이크로미터당 1mm H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냐 하면 라식이나 라섹을 하면 각막을 깎아서 각막이 자기 원래 각막보다 얇아지잖아요. 이럴 때는 나의 실제 안압보다 안압이 낮게 측정이 되는 오차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검사하는 사람이 타이트한 넥타이를 매거나 타이트한 칼라를 한 경우, 또 검사할 때 긴장해서 숨을 참고 측정을 하는 경우, 또 검사하는 사람 자체가 환자가 협조를 잘 못한다고 해서 눈꺼풀을 크게 힘줘서 누르거나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실제 안압보다 높게 측정이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개인의 적정 안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낮은 것이 그 사람의 적정 안압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약간 높은 안압도 시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는 안압이 될 수 있어서 개인마다 자신의 적정 안압을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자, 눈의 구조를 우선 보겠습니다. 우리 눈 안은 빈 공간이 많아요. 여기도 있고 이 앞에도 있습니다. 홍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앞에를 전방, 뒤를 후방이라고 하는데요. 눈의 방수, 그러니까 눈에 있는 물이 생성되는 곳은 여기 모양체에서 생성이 됩니다. 모양체에서 생성이 된 방수가 이렇게 해서 동공 열린 데를 통해서 나와서 각막과 홍채가 만나는 여기를 전방의 끝에 각이라 해서 전방각이라고 하는데요. 전방각에 있는 섬유주라는 구조를 통해서 물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만들어지는 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빠져나가야 되는 섬유주의 기능이 떨어져서 거기가 막혀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수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안압이 오르는 원리가 됩니다. 그 전방각, 즉 방수가 빠져나가는 섬유주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여기가 각막이고 홍채고 방수는 여기 모양체에서 만들어져서 열린 동공을 통해서 흐름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그물처럼 되어 있는 섬유주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그물처럼 되어 있는 섬유주가 막히면 안압이 오르게 되겠습니다. 안압 측정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외래에서 가장 간단하고 환자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거는 눈에 접촉하지 않고 바람을 쐬서 잴 수 있는 비접촉 안압계가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요. 또 가장 정확한 것은 환자 눈에 마취 점안제를 넣어서 눈에 접촉을 해서 재는 골드만 압형 안압계, 이건 의사가 직접 재는 것입니다. 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갖고 다니면서 재는 안압계가 있습니다. 이동형 토너펜이 있고요. 최근에는 환자 자신이 안압을 잴 수 있는 아이케어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녹내장 두 번째 검사, 시신경 관찰하는 거예요. 자, 시신경은 눈을 이렇게 옆으로 잘라서 들여다봤을 때 저 뒤에, 안구의 가장 뒤에 있습니다. 이 시신경 연결된 거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뇌에서 나옵니다. 여기 뇌가 이렇게 있고요. 뇌에서 눈으로 신경이 분포돼서 그 절단면이 안구체를 분포하는데 그 가장 시신경의 마지막 면을 이 앞에를 통해서 저희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사람의 시신경 사진입니다. 실제 사람의 시신경은 이렇게 생긴 게 정상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하는 거냐면 주변은 건강한 오렌지 색깔을 띠고 가운데는 약간 창백한 컬러를 띱니다. 이 가운데 약간 창백한 컬러를 띠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도 조금은 가운데 하얗게 태어나요. 그 부분은 우리가 못 봅니다. 나중에 생리적인 암점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다시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건망경을 통해서 의사가 직접 동공을 통해서 뒤에는 시신경을 관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시신경을 보는 건데 우리가 녹내장 환자한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쉽게 처음에 들여다보는 것은 시신경 유도 함몰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시신경 마디는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근데 가운데 창백하고 기능을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이 부분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도 함몰, 거기가 함몰됐다고 하는데 이 전체 시신경 길이 대비 유두가 함몰된 길이가 반, 그러니까 0.5 이상이 되면 녹내장을 의심해서 정밀 검사를 하라는 지침입니다. 녹내장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실제 시신경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왼쪽에 약간 녹내장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지만 아까 얘기하는 시신경 유도 함몰비가 0.5 약간 덜 됩니다. 그런데 치료를 안 하고 뒀더니 유도 함몰이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창백한 부분이 조금 넓어졌고 깊어졌습니다.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일로 봤을 때 여기가 50%가 넘어서 녹내장 정밀 검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자, 처음에는 기능을 안 하는 유도 함몰이 작은데 녹내장이 진행하면서 점점 커져서 녹내장 말기가 되면 유도 함몰은 아주 커지고 기능을 하는 유두태는 굉장히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쪽 눈은 이렇게 유도 함몰이 큰데 반대쪽 눈은 유도 함몰이 이렇게 작다 하는 경우는 정말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녹내장은 양한성이기도 하고요. 정상 안의 96% 이상에서는 양한 수직 유도 함몰비 차이가 0.2 이내입니다. 따라서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데 그 차이가 0.2가 넘는다. 그럼 그것도 역시 큰 쪽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시신경 유도 함몰비가 크게 진행된 시신경 실제 사진입니다. 건강한 오렌지 색깔을 띠는 유두태는 가장자리로 밀려나서 아주 조금만 남아 있고요. 기능을 하지 않는 함몰된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깊이 파였기 때문에 시신경에서 나오는 혈관들은 살아남고자 옆으로 도망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백한 부분에는 혈관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시신경이 손상을 받기 시작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깊이 파이기 시작해요. 조직이 괴사하니까 거긴 조직이 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유도 함몰 가운데 부분 창백하고 깊은 부분이 깊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물으시겠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상적인 시신경을 가졌을 때는 이게 정상 시야예요. 누구나 가운데 못 보는 부분을 타고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중심은 피해서 약간 옆에 있는데 이게 생리적인 암점이에요. 누구나 다 시야 검사하면 여기 요만큼은 못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못 느끼죠. 양안이 커버하고 있고 중심을 피해서 너무나 작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깊이 파이고 녹내장이 진행하면은 그에 따른 시야 장애가 나타나서 주변을 못 보게 됩니다. 치료 안 하고 놔둬서 말기가 되면 주변이 다 까맣고 가운데 요만큼만 보게 되는 굉장히 어두운 시야를 갖고 계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신경을 관찰할 때 또 하나 판독 오류가 있는 것은 이분의 시신경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작은 분, 또 태어날 때부터 큰 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까 제가 시신경 유도 함몰비를 우리가 기본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분은 시신경 자체가 작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시신경 자체가 큽니다. 하지만 유도 함몰비를 보면 왼쪽은 한 0.23분이 안 되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수직으로 봤을 때 0.5 정도 되죠. 수평으로 보면 0.6 정도 되고 그러면 유도 함몰비가 이분이 크니까 이분의 시신경 기능이 왼쪽에 있는 분보다 나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유도 함몰비가 큰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살아남아있는 시신경 유두태 면적이 자꾸 기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분은 시신경 자체가 작고 이분은 시신경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분의 시신경 유도 함몰비가 크다 하지만 살아남아있는 시신경 유두태의 이 빗금친 면적은 이 눈과 이 눈의 면적이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기능을 하는 시신경 섬유가 숫자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능은 같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유도 함몰비는 다르지만 이렇게 면적을 관찰을 해야지만이 그분의 기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시신경 유대 출혈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시신경 유대 출혈의 의미는 이런 출혈이 보이는 환자분들은 조만간 녹내장이 악화되거나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소견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정상 안에서 시신경에서 나오는 망막신경 섬유층을 촬영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마치 그 갈치의 반짝반짝하는 겉에 껍질처럼 건강한 그 망막신경 섬유층은 이게 반짝반짝한 빛이 쭉 달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시신경 유도 함몰과 거기에 손상이 있으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망막신경 섬유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검게 보입니다. 시신경 유도 출혈을 동반한 경우에 망막신경 섬유층도 결손을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3차원적으로 컴퓨터로 시신경 유도와 망막신경 섬유층에서 많은 데이터를 주는 검사 장비들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OCT, HRT, GDX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보편화되게 가장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OCT입니다. 자, OCT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조금 어려운데요. 에너지 소스는 레이저입니다. 광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머리나 몸에 문제가 있으면 CT 찍잖아요. 그런데 눈에서 찍는 OCT는 우리가 몸에서 찍는 CT보다 훨씬 더 세밀한 영상도를 줍니다. 망막이 굉장히 얇거든요. 10개 층으로 돼 있고 시신경을 레이저 빔을 줘서 반사돼서 나오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나이가 많으면 나이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연세 드심에 의해서도 노화로 시신경 섬유층이 손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같은 나이에 또 인종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래서 나이와 인종을 보정해서 얘가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은 나이에 아시아 여성들과 비교해서 나의 시신경 데이터가 어디에 와 있냐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내가 나랑 같은 나이에 다른 아시아 여성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포하는 중간 그룹에 해당하면 데이터가 초록색으로 분포가 보이고요. 기능이 떨어진 5%를 밑으로 떨어지면 노란색, 더 기능이 떨어진 1%를 밑에 내려가면 빨간색으로 데이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오른쪽 눈 시신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노랗고 빨갛죠. 이 부분만큼은 이분과 같은 연세의 아시아인 중 같은 성을 가진 분들에 비해서 1%를 밑으로 기능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왼쪽은 좀 더 넓은 범위가 빨갛고 노랗고 그렇죠. 7가지 데이터를 주는데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것은 시신경에서 나오는 망막신경 섬유층의 두께고요. 그것도 역시 수치로 표현이 되면 이 수치가 이분 나이에 같은 인종,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5%를 밑으로 떨어졌는지 1%를 밑으로 떨어졌는지 이렇게 보기 쉽게 여기도 컬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신경을 이렇게 뺑 둘러서 바깥, 위, 안쪽, 밑에 해서 실선은 오른쪽, 왼쪽은 점선 해서 이게 두 선이 다 이 초록색 범위 안에 있어야 나랑 같은 나이의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내가 특히 나쁜 건 없는 건데 가끔 빨간 쪽으로 떨어지고 가끔 노란 쪽으로 떨어지면 좋지 않은 겁니다. 그 OCT는 시신경 외에 우리가 막상 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위, 가장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 망막 중심부죠. 망막 센터. 그 망막 센터가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황반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OCT는 이 황반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망막 신경절 세포층도 분석을 해줍니다. 원리는 같은 걸로요. 그 퍼센타일로 따져서 5%의 밑에, 1%의 밑에는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망막 중심부도, 왼쪽 망막 중심부도 신경절 세포층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세요. 세 번째 녹내장 검사. 녹내장 검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며 녹내장을 진단 내리는, 확진 내리는 가장 권위 있는 검사가 시야 검사입니다. 시야 검사는 검사자가 직접 환자에게 빛을 자극을 줘서 물어봐서 환자가 대답하는 그런 검사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검사자가 그냥 설명만 해주고 모든 걸 다 환자가 단추를 눌러서 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하는 자동 시야계 검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방법을 많이 했는데 이 기계가 들어온 뒤로는 주로 자동 시야계로 검사를 합니다. 녹내장 시야 검사 결과인데요. 시신경 중심부에 아기 때부터 조금 못 보는 부위는 갖고 태어나고 그게 생리적인 암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왼쪽 눈인데 왼쪽 눈 생리적 암점 자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있긴 있어요, 이분도. 근데 암점이 좀 커져 있어요.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위쪽 여기 그리고 암점서부터 밑에 부분 여기에 못 보는 부분이 있으세요. 자, 시야라는 것은 우리가 중심을 보고 있으면 이 주변 90도가 다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변 90도를 다 검사하려면 하루 종일 가도 검사가 잘 안 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딱 필요한 30도만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도 안은 다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녹내장에 있어서 시야 결손이 있는 거죠. 환자가 이렇게 불이 자극이 오면은 누르고 안 누르고 거기에 의존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 그러면은 인지가 잘 돼서 검사를 잘 하시는 분 또 피곤해서 또는 인지가 안 돼서 검사 처음이라 잘 이해를 못해 검사를 못 하시는 분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감지를 해내서 컴퓨터가 검사 신뢰 지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군데 가운데를 보고 주변에 불이 느껴지면 단추를 눌러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불이 번쩍하면 거길 보게 돼 있어요. 일단은 처음엔 그렇게 하거든요. 눈은 가운데를 주시하고 주변에 불빛이 감지되면 단추를 누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불이 반짝이면 거길 눈을 돌려서 거길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건 시야 검사가 아닙니다. 그건 시력 검사죠. 다 보죠. 장님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컴퓨터가 이분이 눈동자를 얼마나 돌렸는지 몇 대 몇을 돌렸는지도 여기 표시를 해주고 또 실제로 보는데 못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도 여기 신뢰 지수가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거를 보고 우리는 오차 에러율이 한 20-30% 이상 된다. 그러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컨디션 좋을 때 그리고 검사자가 다시 한번 자세히 어떤 검사인지 설명을 하고 옆에서 감독하면서 검사를 다시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시야 장애가 있어요. 주변부를 못 보는 분들도 있고 드물게는 주변은 보는데 이 중심부를 못 보는 분들도 있어요. 치료 안 하고 방치하면 시야 장애는 점점 깊어져서 못 보는 부분이 거의 중심까지도 들어오고 이건 말기입니다. 이것마저도 치료 안 하고 두면 이 살아남아 있는 조그만 가운데 시야마저도 없어지면 이제 실명하게 되는 거죠. OCT 찍은 결과를 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의 시야 장애가 있을 건지 대략 유추가 돼요. 오른쪽 눈은 파란 지표가 반, 노란 지표가 2개 있고 왼쪽 눈은 대부분이 빨간 지표잖아요. 아까 빨간 지표는 나랑 같은 나이에 아시아 같은 성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하위 1% 밑으로 떨어지는 기능을 가졌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된다고 했죠. 이분 왼쪽 눈은 대부분의 색깔 지표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시야도 이렇게 결손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녹내장 4번째 검사, 전방각을 의사가 직접 거울을 대고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전방각은 그냥 정면에서 보는 현미경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 우리 눈의 구석에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쐬서 이 가장자리에서 거울에 반사되는 걸 통한 영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여러 가지 눈에 되는 전방각경 종류들이 있고요. 여기가 각막, 여기가 홍채, 여기가 섬유주. 그러니까 방수가 빠져나가는 이 길, 여기가 열려 있는지 뭐가 막혀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검사가 전방각 검사입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잘 열려 있는 전방각입니다. 섬유줄 확대해 보면 이렇게 그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 구멍들을 잘 통과해가지고 여기 정맥을 통해서 이제 몸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죠. 그런데 저렇게 누구나 다 각이 열려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큰 전방각을 보이고 있지만 점점 홍채가 각막과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아요. 홍채랑 각막이 이루는 전방각이. 그럼 이 끝에 있는 섬유주가 닫히겠죠. 홍채에 의해서. 그럼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안압이 오르는 건데 전방각경을 꼭 들여다보지 않아도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냥 정면에서 안과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극등이라는 현미경으로도 관찰이 되는데요. 빛을 좁게 하고 보면 이건 각막에서 나온 빛반사고 뒤에 거는 홍채에서 나온 빛반사인데 각막과 홍채 사이의 거리가 주변부로 갈수록 점점 좁아져서 이렇게 닫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방각이 좁아지는 분들은 그냥 딱 몇 초만 현미경으로 정면에 들여다 봐도 아, 이분은 좀 문제가 있구나. 굉장히 좁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건 굉장히 또 드문 경우긴 한데 여기서 보면 각막과 홍채의 각은 정상적으로 크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홍채는 주변부에 가서 섬유줄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편편 홍채라고 서양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그 전방각을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본 소견을 제가 찍은 건데요. 이게 열려있는 전방각입니다. 이게 홍채고 위가 각막이고 여기 약간 색깔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가 섬유주예요. 잘 열려 있고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열려 있기는 한데 방수가 빠져나가게 되는 섬유주에 이렇게 좀 지저분한 색깔로 이게 홍채 색소거든요. 너무 많이 홍채 색소가 여기가 깔려 있어요. 정작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그 그물 같은 섬유주 구멍을 홍채 색소가 많이 막고 있어서 이분은 안압이 높은 경우입니다. 또는 이 경우는 이렇게 듬성 홍채가 막고 있어요. 전방각에 올라가서 들러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홍채를 들여다보면 표면에 혈관이 안 보여야 되는 구조인데 물론 속에는 혈관이 있지만 겉으로는요. 겉에 이렇게 혈관이 보이죠. 흰색 혈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흰색 혈관이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홍채 유착도 잘 일어나요. 열려 있어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이것도 안압을 올리게 되는 원인이 되죠. 녹내장 검사의 마지막 각막 두께 측정입니다. 평균 각막 두께는 540 마이크로미터 돼요. 그런데 각막이 얇으면 실제 안압보다 얇게 측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 마이크로당 한 1mm HG 정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라식이나 라섹을 하고 나면 각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자기 실제 안압보다 낮게 측정이 돼서 그냥 1차 검사에서 안압만 재고 안압이 정상이라고 해서 그거를 안심할 수는 없고요. 꼭 각막 두께를 같이 재서 0점 보정을 해서 이분의 안압이 어느 수준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라식 수술 전에 근시가 한 마이너스 8디옵타 정도 있던 분이라면 수술 후의 안압은 한 5 내지 6 정도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녹내장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신천연세안과의 최영주였습니다.